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부터 심각한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라는 게 뭐예요? 금융권의 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금융위기죠. 일본 버블 붕괴에 대해서 금융위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금융위기라고 그랬죠. 왜? 은행이 무너졌으니까. 은행이 무너지면서 베어 스턴스나 리만 브라더스 이런 은행들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로 번졌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봤죠. 금융권들이. 그런 상황인데 지금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게 금융권 지표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경제성장률 이런 거 토대로 이야기하면서 괜찮다, 지금 경제 엄청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출이 끌고 내수가 미뤄졌다. 1분기 1.3% 깜짝 성장. 그래서 1분기 성장률이 1%대 나왔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위기는 없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내수 안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수가 성장을 했대요. 보니까 반도체를 탄 수출 흐름이 순탄한 데다. 물론 수출이 조금 나아지긴 했죠. 그 다음에 둔화 우려가 컸던 내수가 개선이 됐다. 그래서 체감 경기와 직결되는 민간 소비 등 내수 지표가 반등한 게 긍정적이다. 내수가 살아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근데 다른 지표를 보면 뭐라 그래요? 내수 중기업은 한겨울이다. 수출 대기업은 훈풍인데. 그래서 보니까 반도체 수출 개선세 지속에 수출 기업의 전망은 5포인트 올라갔고 대기업 전망은 3포인트 올라갔죠. 근데 중소기업은 1포인트 하락했고 내수 기업은 전월과 동일했다. 동일하지도 않았는데 2포인트 하락했어요. 그래서 한번 직접 지표를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나. 저기 기사들은 유리한 부분만 갖다 쓰든가 보통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그럼 왜 이런 지표가 나오느냐? 내수가 결국엔 소비가 늘어났다는 소리죠. 소비가 늘어났는데 내수 기업은 침체가 된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소비가 늘어났는데 기업한테 남는 게 없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내수 기업은 원가가 많이 들죠. 또 사는 사람들 역시 소비를 줄이더라도 가격이 올라가서 소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밥 한 끼 7,000원씩 했다. 그러면은 하루 3끼 사 먹으면 21,000원이죠. 근데 요즘에 밥값이 많이 올라서 11,000원 정도 됐다. 2끼만 사 먹어도 2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밥은 한 끼 덜 사 먹었죠? 근데 소비는 1,000원이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 않아요? 특히 먹거리 물가가 강화됐고 식생활에는 당연히 비용을 많이 지불할 수밖에 없죠. 밥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늘어난 걸 가지고 소비가 살아났다. 그것도 막상 보면 살아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지표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민간 소비는 0.8% 증가했다. 물가가 3%대 증가하죠. 근데 소비가 0.8% 증가했으면 증가한 거예요. 물론 분기별이지만. 그죠? 그 다음에 정부 소비도 증가했다. 근데 0.7%. 뭐가 많이 증가했어요? 건설 투자가 2.7% 증가하더라. 이 와중에. 지금 부동산 PF 문제 터진다고 하고 있죠? 이 금융권의 부동산 PF에 대한 대손 충당금 부족하다고 하고 있죠? 미분양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미분양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방송도 많이 나왔죠? 지식산업센터 무너졌고 물류센터 무너졌고 근데 건설 투자가 늘었대요. 왜 이렇게 되겠어요? 건설에 대해서 엄청나게 완화 때려주고 그 다음에 일본 버블 붕괴 때처럼 건설업들이 무너져요? 버블이 붕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붕괴하는 걸 막기 위해서 돈 쏟아 부어가지고 뭐 시켜요? 건설사들한테? SOC 사업. 그러니까 막 GTX도 막 이거저거 추진하고 빨리 조기 개통시키고 그 전에 논의되지도 않았던 GTX들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도로 건설하는데 지금 워크아웃 들어간 태형 건설한테 수주를 주고. 그러니까 건설업 다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PF 문제가 이금융권까지 번진다. 이거는 국내에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블룸버그에서도 최근에 이야기를 했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건설업이 증가했습니다. 가장 크게. 보세요. 설비 투자 감소, 수출 0.9% 증가, 수입 감소. 다 그리고 증가해봤자 1%도 증가 안 했는데 1.3%의 성장률이 어떻게 나왔냐? 건설로 살렸어. 총생산, 농림어업 감소. 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 1.2% 증가, 전기가스 수도사업 1.8% 증가, 건설업 4.8% 증가, 서비스업 0.7% 증가.
수출 내수가 이끈 게 아니라 건설이 이끈 경기죠. 여기서 제일 높은 거 뭐예요? 건설. 여기서 제일 높은 거 뭐예요? 건설. 그래프로 보시면 제조업 1.2%, 서비스업 통틀어서 0.7%인데 건설업 4.8%. 또 지금 그 지중 항목별 증가율 보더라도 지금 민간 소비 0.8, 정부 소비 0.7, 설비 투자 마이너스 0.8인데 건설만 2.7. 수출 늘었는데 수입이 마이너스 0.7이다. 수입 감소는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수입 물가 지금 올라요, 떨어져요? 수입 물가 쭉쭉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환율까지 올라가면서. 근데 수입이 감소했다. 더 비싸게 사는데도 더 조금 샀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수입이 감소했다는 소리는 물가는 많이 오르는데 수입이 감소했다는 소리는 조금 산다는 소리죠. 조금 산다는 거. 국내에서 소비량이 줄었으니까 조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 감소 보면 나와요. 수입은 감소했는데 내수가 증가를 했다? 사는 건 줄어들었는데 가격이 비싸져서 쓰는 돈이 늘어났다. 근데 이게 경제성장 됐다고 내수가 이끌어준 경제성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건설사만 엄청나게 살린 거지? 지금도 보세요. 건설사 살리는 정책들만 계속 나오고 있지. 이야기했잖아요. 정부에서 이제 나오는 완화책은 건설사 살리는 정책밖에 없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완화해주는 게 아니라 건설사들을 위해서 완화해주는 거다. 엄밀하게 말해서 신생아 특례도. 그 부작용은 당연히 지금 111조 PF 대출 부실 우려. 이거는 한국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블룸버그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림자 금융이 926조 집계를 해봤더니.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채 규모가 111조다. 저렇게 위험한데 건설 투자가 늘어났다는 소리예요. 위험한데 투자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사기꾼들 보시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위험한 데다가 자꾸 투자를 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들, 제가 좋은 상품이 있어요. 이거 저한테 투자해 주시면은 제가 한 달에 10%씩 이자 바로 지급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 보통 어떤 상황이에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돈 엄청 모았어요. 보통 폰지죠. 그쵸? 폰지예요. 폰지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 예를 들어 폰지 사기 중에서도 그냥 아예 실체 없는 걸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 보물선을 건진다느니 뭐 어디서 뭐 금을 캔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막상 가서 보면은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거죠. 투자할 게 아닌데. 그거다. 지금 딱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근데 문제는 저 PF 문제가 지금 상황을 위기설 없다. 별일 없다. 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PF 문제가 PF 규모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선 게 아니라 PF 문제가 터져가지고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지표가 나왔어요. 뭐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곧 무슨 일이 벌어졌죠? 부동산 쪽에 부실 터지면서 당시에 부동산 PF에 투자를 많이 한 은행은 어디였어요? 저축은행이었죠. 근데 지금 저축은행 상황을 보면요. 줄폐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말 기준 저축은행 점포는 271개로 2020년 말과 비교해서 33개 줄었다. 최근 3년여간에 30개 넘게 줄었다. 2021, 2022, 2023. 3년 한 분기 정도 지났죠? 근데 33개가 줄었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 31개 없어졌어요. 4년 동안. 저축은행 사태 터지고 나서 4년 동안 31개가 통폐합 됐는데, 영업 정지되면서 없어졌는데, 31개가 없어졌는데 지금 33개가 없어졌어요. 벌써 3년에. 그때 4년에 31개 없어졌는데 지금은 3년에 33개가 없어졌다니까요? 저축은행 사태 때보다 훨씬 더 빠르죠? 근데 왜 이런 것들 기사가 많이 안 돼요? 저것도 메인에 안 떠가지고 제가 어쩌다가 지나가다 우연히 찾은 거예요. 저축은행 30개 넘게 폐업했다는 거. 엄청 중요한 지표인데. 그때 저축은행 왜 터졌어요? PF 문제로 터졌죠. PF 문제로 터졌는데 지금 PF 위기는 없다. 4월 위기설 없다가 아니라요. 4월 위기설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위기였다는 소리죠. 아직도 PF 규모는 정리가 되지 않았죠? 터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저렇게 됐어요? 근데 PF 규모는 그때 2배 수준이라고 하죠. 근데 왜 안 위기예요? 왜 맨날 위기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저런 것들이 보도가 안 되니까 위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지? 위기가 아니라고 여기 와서 이야기해요. 맨날 터진다 해서 언제 터지냐? 이미 다 터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IMF 때보다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기 힘들답니다. 무너지는 기업들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죠. 다만 그때보다 대기업들 이런 것들은 체력이 커지니까 대기업들이 안 무너질 뿐이지 자영업자 무너지고 중소기업 무너지고 IMF 때보다 더 심하다고 하죠. 기업 대출은 IMF 때보다 더 많이 늘었죠. 지금 먹고 살기 IMF 때보다 더 팍팍하다고 하죠. 나가서 뭐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내가 버는 돈 대비로 IMF 때보다 사 먹기 힘들죠. 근데 왜 위기가 아니라고요? 이미 다 터졌는데. 저축은행만 그래요? 이번엔 저축은행 사태보다 더 크다고 그랬죠. 저축은행만 그래요?
지금 보시면 PF 손실 예상치에 대해서 저축은행 3조 3천억, 증권사 1조 9천억, 캐피탈 3조 5천억 수준에 달하는데 지금 대손충당금이 60% 수준에 불과해서 8조 7천억 중에서 40%면 어느 정도죠? 최소 3조, 3, 4조 정도는 더 쌓아야 된다는 소리죠. 이만큼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금융권에서. 근데 이금융권에서 지금 손실 나고 있죠. 새마을금고 어때요? 새마을금고 지금 연체율 10% 넘은 곳이 44곳에서 80곳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연체율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곳이 2배로 늘었어요. 아직도 행안부 소속이니까 이런 데서 빠지는 거지. 조사할 때. 그리고 오늘 또 무슨 기사 떴어요? 저축은행 내고 신용등급 또 떨어졌대요. 이미 33곳이 폐쇄가 됐어요. 이미 저축은행 사태 때보다 더 많은 은행이 더 빠르게 폐쇄가 됐는데 또 4곳이 전망이 또 하향이 됐대요. 그 이유는 부동산 PF 부실로 인해서 충당금을 대거 쌓았기 때문이다. 지금 금융위기가 왔죠. 은행들 많이 무너졌죠. 연체율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저축은행 사태 터졌을 때보다는 덜하다가 아니라 저축은행 사태 터지고 정점이랑 비교하니까 덜한 거지. 저축은행 사태 터지기 직전이랑 비교하면은 지금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것도 훨씬 더 많다. 근데 터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 사태 이상으로 터졌는데 보도도 안 하고 있다. 제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모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옆에서 계속 이야기하면 뭐예요. 지금 눈을 떠야 할 때다. 지금 위기를 대비해야 될 텐데 뭐 비관론자는 뭐 어쩌고 낙관론자는 돈 번다 이딴 소리 할 때가 아니다. 내가 낙관론을 엄청나게 가지고 가서 정성 카지노 가봐요. 내가 한 달만 계속 있어봐요. 내가 따나 일랑.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